심리학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끼리 찐친이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잘 지내는 것일까? MBTI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요새 MBTI가 핫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원장님, MBTI가 저희 부부가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싸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남자분은 ENTP, 여자분 INFJ, MBTI에서 말하는 천생연분 커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찰떡같이 잘 맞았대요. 서로의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알아차리고요. 취미도 비슷했고요. 대화도 잘 통했고요. 결혼 2년 차였죠. 도대체 이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요즘 MBTI 모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핫한 문화적 트렌드입니다. 소개팅 하면은 이름 물어보고 MBTI 물어보고요. 결혼정보회사는요, MBTI 매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살다 보니 MBTI는요,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MBTI 궁합이 환상인데 끊임없이 싸우는 부부도 있고요. MBTI 궁합으론 최악인데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고요. 오늘은 이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MBTI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커플로 다시 가봅시다. 처음에는요,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운 거예요. 뭐 재활용 같은 거요. 여자는 막 라벨 띄고 깨끗하게 플라스틱 통 닦아서 이렇게 재활용을 한 사람이고요. 남자는 대충 플라스틱 갖다 버리고요. 여자는 이거는 진정한 시민의식이다. 남자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양가 방문 횟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더 자주 찾아가 뵈야 된다. 아내 쪽에서는 그럼 친정에는 덜 가자는 얘기냐. 뭐 이런 거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 부부가 데이트를 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치관도 비슷해서요, 결혼에 꼴이 냈고요, MBTI까지 환상의 커플이었던 거죠. 자신만만했었죠. 실제로 살아보니까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MBTI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우리가 뭐 연인 혹은 부부 서로 싸울 때 왜 싸우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향이고 상대방이 외향이라서 싸우나요? 내가 즉흥적이고 상대방이 계획적이라서 싸우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부딪히는 건 가치관의 문제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죠. 이 차이는요, 심리학에서 헥사코 이론이라는 곳에서 찾아집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성격적 특성을 6가지로 나눈 이론입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이 책에서 헥사코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끼리 찐친이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잘 지내는 것일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헥사코의 6가지 요소 중에서요, 특히 2가지가 중요하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개방성이고요, 또 하나는 정직 겸손성입니다. 이 정직 겸손성은 쉽게 공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개방성을 살펴보면요, 이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합니다. 관심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맛집 가고 취미 활동하고 뭐 이런 그 문화적인 코드도 잘 맞고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맞춰보는 부분이 바로 이 개방성일 것 같습니다. 예로 말씀드린 30대 부부도 개방성이 잘 맞았을 겁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지적 호기심이나 예술적인 감수성, 창의성, 유연한 사고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개방성 내용은 추후에 새로운 영상에서 각을 잡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뭐 개방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잘 맞으면은 찐친이 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대충 넘어갑시다. 이 개방성이 잘 맞으면 연애가 재밌거든요. 서로 잘 통한다는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갔죠. 막상 결혼을 하면요, 싸움박질을 하는 이유가 개방성보다는요, 공정성의 무게중심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저도 본 내용인데요, 요새 부부들은 집안일을 엑셀로 꼼꼼히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요일을 정하고 당번을 정하는 거죠. 뭐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으로 체계적이면서 동시에 계산적이구나 싶더라고요. 뭐 집안일을 공평히 나눠서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고요.
신조어로요, 엑셀 이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기여도에 대해서 칼같이 따지고 계산해서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엑셀로 가사 노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나누면 과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생기죠. 남편 입장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집안일은 와이프인 너가 더 많이 해야지. 아내 입장에선요, 너도 풀타임이고 나도 풀타임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일은 반반으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남편은 돈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한 거고요. 아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한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 결혼 문제가 양가로 확산이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내가 명절에 시댁에 50만 원을 드리면 친정에도 50만 원을 드리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부모님 형편이 좀 더 어려우시니까 좀 더 많이 드리자. 뭐 이러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는 아내가 뭐 맞벌이냐, 전업주부냐에 따라서 또 싸울 거리가 또 만들어지죠. 결혼 당시에 어느 정도로 양가에서 해주셨는지에 따라서 또 싸울 거리는 무궁무진해집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바로 정치에 대한 관점이죠.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친한 60대 지인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시대가 흘러 30대가 지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사회가 평화로워서 남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별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국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정치에 관한 것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공정함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게 당연하다. 부인은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 분이신 거죠. 세금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도 둘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종교 문제는 더 심각하죠. 기독교 신자인 아내와 무교인 남편이 갈등을 빚는 경우를 보면요. 아내는 하느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남편은 아니 애 학원비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갖다 바쳐야 되냐.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공정함의 기준이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을 해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단순하게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자로 퉁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말인 거죠. 제 60대 지인분 보시면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했던 분이세요. 지금은요, 남편과 이 중요한 삶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나누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서로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합니다. 말을 섞게 되면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조 문제로 다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해결책을 이리 찾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월 600만 원이다. 이리 가정을 해볼게요. 11조를 제대로 내면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월 30만 원 정도에서 타협이 될 겁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30만 원씩이나 11조로 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거고요. 아내는 30만 원밖에 안 내는 지금의 상황에 불만스러워 죽겠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의 신념에 반하는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는다는 건요, 냉정히 말하자면 둘 다 하향평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MBTI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MBTI가 말해준 건 이런 거죠. 나는 외향적이고 너는 내향적이다. 나는 필링이라서 말을 예쁘게 하는데 너는 싱킹이라서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 이 정도죠. MBTI가 문제가 되는 건요, 소소한 문제들 일 수 있어요. 외향적인 남편은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싶어 하고요. 내향적인 아내는 집에서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또 계획적인 아내는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꼼꼼하게 여행 일정을 짜고 싶어 하고요. 즉흥적인 남편은 그냥 큰 거만 하고 대충 그냥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은 친구 만나고 다음 주말은 집에서 쉬고, 여행도 큰 일정은 대체적으로 잡고
뭐 소소한 거는 여행지에서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타협점이 가능하죠. 진짜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합리화 공정,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대방과 다를 때예요. 이게 다르면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 되거든요. 뭐 돈 쓰는 방식, 애들 교육 문제, 노후 대비, 부모님 모시는 문제까지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MBTI 궁합이 좋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나쁘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격은 충분히 서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MBTI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요, 이거야말로 정말 좁히기 힘듭니다. 연애할 때 우리는 꼭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싶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싶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요. 정치나 종교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나눠보세요.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봐야 되고요.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도 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요, 불편한 대화를 말합니다. 뭐 영화 감상이나 음식 품평, 뭐 맛집 다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인 거죠. 연애 기간 동안에는요, 뭐 이런 불편한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공정성을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 흔적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 자체이고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죠. 뭐 극단적인 얘긴 한데, 뭐 매춘이나 성매매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딱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낸시랭시 사건 보세요. 다들 말렸는데 전자발찌찬 왕징진이랑 결혼했잖아요. 결론은 폭행, 감금, 협박 등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죠. 전자발찌를 보는 순간 남들은 이런 결혼 생활의 결말이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낸시랭 씨는 파라다이스 사생활라는 그 후광에 홀려서 전자발찌의 과거를 무시한 대가를 치렀죠. 뭐 우리 쉽게는 그거죠. 또 내가 만나는 이성 친구가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로 부딪히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벌써 결혼한 부분 어떻게 하느냐? 뭐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혼할 수 없으면 타협하고 살아야죠. 공정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가치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는 거죠. 정치 노선이 다른데 상대방의 정치 노선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고요. 또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뭐 신앙심이 없는데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요.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리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의 공정성의 기준은 저렇구나라고 재빨리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돌이표 싸움을 안 하거든요. 내가 타협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재빨리 결정하고 타협해서 서로 안 싸우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세상에서 자랐고요.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칼릴 지브라니 시집 예언자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구절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십시오. 신전의 기둥들이 떨어져 서 있듯이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씁쓸한 결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